주목하십시오. 65세 이상 미국인의 89%가 소위 건강에 좋다는 이 채소를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밤사이에 뇌졸중 위험이 비밀리에 3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15분 안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뇌를 조용히 위협할 수 있는 9가지 흔한 채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이곳이 처음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5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얼마나 많은 현명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아래 댓글에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파트 2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한 저녁 식사라고 믿었던 식사를 마치고 현명한 음식 선택에 뿌듯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당신의 뇌는 사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흉통도 극적인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어눌한 발음, 팔에 힘 빠짐, 또는 완전히 불쑥 나타나는 듯한 현기증뿐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당신을 걱정하게 만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3 제가 이 진실을 공유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충격받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위협은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심지어 가공된 정크푸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에서 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것 중 하나라고 들어왔던 바로 그 채소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영양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강한 채소를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곧 폭로할 바로 그 채소를 언급하실 겁니다. 파트 4저는 노년층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파괴적인 패턴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40대의 당신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음식들이 70대가 되어서는 조용히 역효과를 내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흔한 약물과 결합되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소식도 있습니다. 당신은 채소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식탁 위의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식과 이해입니다. 파트 5 왜냐하면 당신의 노화하는 신체가 젊었을 때와 어떻게 다르게 음식을 처리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안전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계속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합적인 토론에서 우리는 60세 이상일 경우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9가지 흔한 채소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신체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록의 마지막 채소는 거의 모든 어르신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시는 것이며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채소를 공개하기 전에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 9가지 채소 중 몇 가지가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추측을 댓글에 입력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발견한 사실에 대부분 충격받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 6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 아마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더 취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수분 필요량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점심에 당신을 강하게 했던 샐러드가 밤에 먹으면 조용히 혈액응고나 위험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리에 사용할 때 심장을 보호했던 마늘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결합하면 혈액을 위험한 수준까지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눈과 피부에 영양을 공급했던 당근이 잠자리에 들기 전 생으로 먹으면 수면 중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채소나 건강식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식이 진정으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상호작용을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은 나이에 맞서기보다는 나이와 협력하도록 식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음식이 숨겨진 위협이 되도록 방치하는 대신 다시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첫 번째 위험한 채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7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금치를 드신 것이 언제입니까? 어제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만약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시금치라고 입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소위 슈퍼 건강 채소에 대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당신 뇌의 두 얼굴을 가진 친구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시금치는 이 놀라운 슈퍼 그린으로 보편적인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의사, 영양사, 심지어 만화 캐릭터까지도 시금치가 철분 저장량을 늘리고 근육을 강화하며 우리 몸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찬사의 상당 부분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시금치는 진정으로 마그네슘, 섬유질, 그리고 심장 건강과 뼈 강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이 결코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극도로 주의하지 않으면 시금치가 조용히 친구에서 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파트 8 여기에 여러분을 아마도 놀라게 할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별표 옥살산염, 박설레이츠, 별표이라는 화합물이 자연적으로 풍부하며 이는 여러분의 체내 칼슘과 단단히 결합합니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신장을 가진 젊은 성인의 경우 이 옥살산염은 대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혈관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으며 많은 어르신이 뼈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종합해보면 시금치의 옥살산염이 여러분의 혈류 속 칼슘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순환계 전체를 순환하는 미세한 옥살산 칼슘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들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조용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미세한 결정들이 굳어져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점차 좁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좁은 파이프 안에 작은 모래알이 천천히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혈류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혈전 하나만으로도 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자는 동안 밤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소위 조용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저녁 샐러드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 정보가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파트 9의 위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해럴드 브레너라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러키 출신의 76세 은퇴한 소방관이었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럴드는 자신을 위해 페타치즈를 넉넉하게 뿌린 큰 시금치 샐러드를 정성껏 준비했고 이어서 이전 의사가 권장한 대로 뼈 강화를 위해 처방된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충실히 복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것은 해럴드의 자랑스러운 저녁 일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선택에 대해 고결하고 책임감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해럴드의 아내는 그가 부엌 식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닝커피는 사방에 쏟아져 있었고
그의 말은 뒤죽박죽이고 조리가 없었습니다. 해럴드는 잠자는 동안 아무런 경고 없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뇌 조직 전체에 좁아지고 석회화된 동맥이 드러났고 그의 혈액 검사에서는 칼슘과 옥살산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증상 없이 수개월 동안 조용히 끓어오르고 쌓여온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해럴드는 고맙게도 뇌졸중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운전하지 못했고 지금은 걸을 때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건강하게 먹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 저녁 샐러드가 실제로 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어르신이 직면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시금치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때 우리를 치유했던 것이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조용히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럴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당신 삶의 다른 어르신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해럴드와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트 10자, 여기 시금치를 안전하게 계속 즐기기 위해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여러분이 아마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시금치를 사랑하고 식단에 계속 포함시키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즐기십시오. 이때는 여러분의 몸이 옥살산염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 중이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기존의 신장 또는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과부하보다는 균형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따금씩 한 줌의 시금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위험한 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충제와 결합된 야간의 일상적인 과다 섭취입니다. 시금치는 여전히 당신의 식단에서 영양 강국이 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칙이 따릅니다. 그 규칙들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그러면 시금치는 당신의 동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뇌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 채소는 거의 모든 어르신이 심장 건강을 위해 섭취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약물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 11 우리의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숨겨진 뇌 위험이 될 수 있는 심장 조력자로 간주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녁 식탁에서 브로콜리 먹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솔직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진정으로 섬유질, 항산화제, 그리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질병 과정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필수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현명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어르신이 깨닫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브로콜리는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노인이 매일 복용하는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드리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재 혈압약, 혈액희석제 또는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약물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12 숨겨진 문제는 브로콜리에 현저하게 많은 양으로 발견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K에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적절한 혈액 응고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더 젊고 건강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출혈을 효율적으로 멈추고 부상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와파린, 플라빅스 또는 매일의 아스피린 요법과 같은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비타민 K가 매우 섬세하고 주에 깊게 보정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동안 갑자기 많은 양의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혈액이 너무 공격적으로 응고되기 시작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브로콜리 섭취량이 주마다 급격하게 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약물 수치를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분의 혈액을 위험할 정도로 걸쭉하게 또는 위험할 정도로 묽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른 어르신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트 13 펜실바니아 출신의 82세 은퇴한 학교교사인 클라라 뉴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처방된 모든 약을 충실하고 종교적으로 복용했으며 매일 저녁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찐 브로콜리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심장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클라라가 몰랐던 것,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매일의 브로콜리 섭취가 그녀의 혈액희석제 약물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혈액화학은 불안정해졌고 응고와 묽어짐 상태 사이를 예측 불가능하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벼운 두통과 약간의 혼란만을 호소하던 클라라는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뇌 스캔 결과 그녀는 뇌 조직 내 출혈을 의미하는 소위 출혈성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물리적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작은 혈관이 파열되었을 때 그녀의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기에는 너무 묽어졌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시련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보행기를 짚고 걸으며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말합니다. 클라라는 이제 가능할 때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건강한 음식이 자동으로 무해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요. 파트 14자. 지금 듣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브로콜리 자체가 악당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족에서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브로콜리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일관된 양으로 섭취하고 여러분의 식습관에 대해 의사와 솔직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약물 복용량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건강 위험도 적절한 통제하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 얇아지고 더 취약해지며 덜 탄력적이 됩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가벼운 문제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70대나 80대인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균형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호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 브로콜리는 분명히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의 귀중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적절한 존중과 인식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일관성, 절제, 그리고 지속적인 의학적 지도가 이 소위 건강식품이 조용히 여러분의 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파트 15 이제 세 번째 채소를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어르신의 저녁 샐러드에 들어있으며 그것을 먹는 타이밍이 평화로운 밤의 수면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로메인 상추입니다. 가볍고 상쾌해 보이지만 밤에 먹을 때 놀랍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저녁에 신선한 샐러드를 즐기는 것은 가능한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고 칼로리가 낮으며 소화가 잘 됩니다. 몸매를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종종 그 저녁 샐러드의 주재료입니다. 아삭하고 상쾌하며 유익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칭찬받습니다. 이번 주에 저녁으로 샐러드를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음 정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트 16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타이밍과 식품화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는 자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몸에서 아질산염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에는 이 과정이 실제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전환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밤에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상추 질산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혈관 확장은 혈압을 너무 낮게 떨어뜨려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르신이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합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가 적절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위 저혈압 에피소드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파트 17게다가 로메인 상추는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즉,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저녁에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수분도 마시지 않는 밤새도록 이 탈수 효과가 계속됩니다. 탈수는 여러분의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특히 뇌에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에서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여기 로메인 상추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샐러드는 저녁보다는 점심으로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질산염을 적절하게 처리할 시간을 주며 오후 내내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저녁에 상추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을 함유한 견과류나 씨앗류처럼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상추가 많이 든 식사를 할 때는 특히 수분을 추가로 섭취하십시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설 때 현기증이 나는 것과 같은 경고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이는 밤사이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졌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 18 네 번째 채소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매주 이와 같은 노인 건강 콘텐츠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은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순진해 보이는 이 채소는 여러분의 시스템에 위험한 이중 배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오랫동안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씹는 맛이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샐러리 스틱을 간식으로 먹거나 다진 샐러리를 수프나 샐러드에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해롭지 않은 채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묻겠습니다. 간식으로 먹기 위해 냉장고에 샐러리 스틱을 보관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샐러리 간식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19 하지만 샐러리는 모든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천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장이 과로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이뇨 화합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심혈관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소위 이중 배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은 나트륨 함량은 초기에 몸이 수분을 유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뇨 화합물이 작용하기 시작하여 심장 박동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전해질을 포함한 수분을 몸에서 빠르게 배출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수분 이동은 여러분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혈액을 걸쭉하고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체액량 손실은 혈압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노화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혈전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플라크를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샐러리 섭취 시점이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샐러리를 먹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몸이 이미 자연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고 혈압이 더 낮습니다. 이때는 작은 변화라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른 시간에 드십시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항상 샐러리를 오이나 수박과 같은 수분 공급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부기, 현기증 또는 배뇨 패턴의 변화를 발견하면 섭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파트 22제 5번째 채소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의사가 심장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것이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이 너무 잘 작동하여 실제로 여러분의 혈압을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채소는 비트입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을 의식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트를 주스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특히 심혈관 혜택을 위해 섭취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심장을 위해 비트 주스를 마시거나 비트를 정기적으로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1 하지만 비트는 혈압을 낮추는데 너무 효과적이어서 때로는 너무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혈압을 너무 낮게 떨어뜨려 뇌로 가는 적절한 혈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또한 베타레인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는 시금치와 유사하게 옥살산염 함량이 높아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신장 결석 형성과 혈관 내 칼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짙은 붉은색 색소는 중요한 건강 지표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 붉거나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소변 내 혈액을 알아채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 섭취는 대변 색깔에 영향을 미쳐 위장관 출혈의 징후를 잠재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식단에 비트를 안전하게 포함시키고 싶다면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혈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통 비트보다 훨씬 농축된 비트 주스는 피하십시오. 비트 섭취 시간을 이른 시간으로 정하고 의사가 약물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비트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파트 22 우리 다음 채소에 대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록의 절반을 지났고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이 중 몇 가지를 부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번째 채소는 특히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모든 다채로운 볶음 요리와 샐러드에 들어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은 그것이 담배와 같은 식물군에 속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번째 채소는 별표 피망, 벨페퍼, 별표입니다. 다채로운 추가물이지만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망은 토마토, 가지, 감자와 함께 가지과 나이스잎, 식물군에 속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민감한 개인에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면역체계가 더 민감해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색깔의 피망을 구입하시나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인가요? 댓글에 답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실제로는 어르신 건강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23 피망에 문제가 되는 화합물에는 솔라닌과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알칼로이드가 포함됩니다. 일부 어르신,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피망은 기존 문제를 악화시키고 혈관 불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망은 또한 아스피린과 유사한 천연 화합물인 살리실산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량은 유익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강화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망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밝은 색상은 민감한 개인에게 히스타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빨간 피망은 이러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화합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노란색과 주황색 품종이 그 뒤를 따릅니다. 초록 피망은 사실 색깔 있는 피망에 익지 않은 버전이며 일부 사람들이 더 잘 견디는 다른 알칼로이드 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망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하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생으로 먹기보다는 피망을 철저히 익히십시오. 섭취량을 제한하고 신체에 염증 반응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는 저녁에는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관절통, 두통 또는 소화 문제와 같이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파트 24 우리는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채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7번째 채소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약물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여러 개의 처방약을 복용하신다면 이 다음 채소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채소는 버섯입니다. 흙내음 가득하고 만족스럽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섯은 고기 같은 식감과 채식 식단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감칠맛으로 많은 어르신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일부 유익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상적인 식품처럼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몇 가지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십니까? 만약 3가지 이상이라면 댓글에 3 이상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왜냐하면 버섯이 그 약물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25 하지만 버섯에는 여러분의 몸이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버섯에는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 간 효소를 가속하거나 늦추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버섯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여러분의 약물을 의도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거나 덜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토벨로 버섯은 칼륨 함량이 높아 특정 심장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버섯은 또한 특정 항우울제와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티라민의 천연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버섯은 천연 이뇨제이며 특히 다량 섭취 시 탈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워 위장 장애를 일으켜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섯을 즐기신다면 이국적인 종류보다는 흰 양송이버섯과 같은 일반적인 품종을 고수하십시오.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해 철저히 익히십시오. 적당히 섭취하고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버섯 섭취에 대해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파트 26자. 이제 우리 목록의 마지막 2가지 채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위험한 것들입니다. 8번째 채소는 많은 어르신이 저녁 식사로 고급스럽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밤에 그것을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 비아스파라거스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되었지만 강력한 야간 탈수기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종종 특별한 저녁 식사와 우아한 식사에 완벽한 세련된 미식가 채소로 간주됩니다.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이 풍부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채소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이뇨제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녁 식사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아스파라거스를 드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녁 아스파라거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27 아스파라거스의 이뇨 화합물은 매우 강력해서 종종 그것을 먹은 지 몇 시간 이내에 소변에서 그 효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해하거나 심지어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스파라거스의 탈수 효과는 어르신들에게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할 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 취약해지고 혈액량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이뇨 작용을 통해 혈류에서 물을 끌어낼 때 혈액량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액을 더 걸쭉하고 점성 있게 만듭니다. 동맥을 통해 물처럼 움직이는 대신 시럽처럼 말입니다. 걸쭉한 피는 특히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에서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효과를 많은 어르신이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와 결합하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위험은 밤에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이뇨 효과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분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에 이미 자연적으로 더 탈수된 상태이며 밤새도록 혈액이 조용히 걸쭉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작은 혈전이 형성되어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막고 아침이 되기 전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파트 28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아스파라거스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비타민 A, C, E, K와 더불어 섬유질 및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처럼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규칙이 따릅니다. 여기 아스파라거스를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절대 늦은 밤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아스파라거스를 먹지 마십시오. 대신 점심이나 이른 시간에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드십시오. 항상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아스파라거스를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큰 컵의 물과 함께 먹거나 오이나 수박과 같은 수분 공급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만약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하십시오. 아스파라거스가 그 효과를 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안전한 식품 조합에 대해 항상 의사와 확인하십시오. 아침 현기증, 피로 또는 구강 건조와 같은 초기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몸이 너무 건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미묘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여전히 여러분의 식사에 훌륭하고 우아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것의 강력한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려 깊게 섭취해야 합니다.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수분 공급을 우선시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이 잠자는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뇌와 순환계를 고갈시키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것의 세련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트 29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9번째 채소. 우리 목록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채소는 지금 당장 거의 모든 어르신에 부엌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제, 어쩌면 오늘 이미 그것을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뇌졸중 증상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의사들이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오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채소를 정기적으로 먹고 설명할 수 없는 현기증, 혼란 또는 무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찾고 있던 답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어르신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파트 35리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9번째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지만 잠재적으로 위장된 뇌졸중 모방자입니다. 토마토는 건강한 식사의 바로 그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신선한 샐러드로 썰어 넣든, 진한 소스로 끓이든, 위안을 주는 스프로 갈아 넣든, 그것들은 가볍고 상쾌하며 종종 심장 건강, 피부 활력, 그리고 시력을 지원한다고 칭송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르신이 토마토를 잘못 될 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식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토마토를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소스, 수프, 샐러드 또는 샌드위치에서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3번 이상이라면 다음에 올 내용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31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이 흔한 식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토마토는 조용히 여러분의 뇌와 순환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들 안에 특정 화학화합물과 노화하는 신체가 이러한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며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타민과 티라민입니다. 이것들은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이 예측 불가능하게 수축하거나 확장하게 만들며 민감한 개인, 특히 이미 심혈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솔라닌입니다. 모든 가지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독소로 과다 섭취 시 신경계를 직접 자극하여 현기증, 무감각, 저림 또는 심한 두통과 같이 뇌졸중 증상을 모방할 수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토마토의 높은 산성도입니다. 이는 빈번한 섭취가 여러분 몸의 섬세한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안정적인 신경신호와 적절한 혈관 긴장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슘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 32 이 3가지 효과가 결합되고 축적될 때 특히 더 취약한 혈관과 변화된 화학 상태를 가진 노화하는 뇌에서는 그 결과가 정확히 뇌졸중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흐릿한 시야, 현기증, 어눌한 말투, 심한 두통 또는 사지의 무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때때로 이 현상을 별표 뇌졸중 모방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혈전이나 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증상을 생성하는 뇌화학 및 순환의 갑작스러운 교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신체의 수리 및 해독 시스템이 쉬어야 할 저녁 늦게 토마토 기반의 무거운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한 피망, 가지 또는 감자와 같은 다른 가지과 채소와 같은 식사에서 결합하여 복합 효과를 만들어낼 때도 높아집니다. 혈압, 순환 또는 신경 건강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토마토가 이러한 약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토마토로 인한 합병증에 더 취약합니다. 이것이 토마토를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이는 적절하게 섭취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절제, 현명한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 반응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트 33 여기 어르신으로서 토마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밤에는 수프, 소스 또는 스튜와 같이 토마토 기반의 무거운 식사를 피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뇌화학을 불안정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는 시스템에 대한 산성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금치나 호박씨와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신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토마토가 많이 든 식사 후에 현기증, 정신적 혼미함, 두통 또는 부기를 느낀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단지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토마토가 여러분의 뇌화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몸이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부드럽게 요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요리하면 솔라닌 수치를 줄이면서 유익한 항산화제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낮 동안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몇 조각을 넣는 것이 매일 밤 토마토 수프나 무거운 파스타 소스를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악당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는 한때 완전히 무해하게 느껴졌던 음식조차도 여러분의 몸에서 매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뇌와 순환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했는지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파트 34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정한 약인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마지막 모닝콜이기 때문입니다. 이 9가지 평범한 채소와 그것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듣고 난 후 놀라거나 어쩌면 약간 불안하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조언은 여전히 사실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여러분이 전에 결코 몰랐던 무언가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부디 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지식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파트 35 하지만 60세 이후에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심지어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더 취약하고 덜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분 필요량은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심장병 또는 당뇨병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한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음식조차도 여러분 몸의 섬세한 균형을 위험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진정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먹는지,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점심에 당신을 강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샐러드가 만약 당신이 그 똑같은 샐러드를 밤에 먹는다면 조용히 혈액응고나 위험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요리양으로 사용할 때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마늘이 당신의 일상적인 약물과 결합될 때 당신의 피를 위험한 수준까지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당신의 눈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당근이 잠자리에 들기 전 생으로 먹는다면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파트 36이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이 채소나 건강식품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식이 진정으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인 상호작용을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화하는 몸에 대항하기보다는 그것과 협력하도록 식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에 대한 숨겨진 위협이 되도록 방치하는 대신 그것을 다시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혈당, 혈압 또는 수분 수준의 극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의 음식 선택을 단순화하십시오. 단일 식품의 많은 양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몸이 휴식과 수리를 준비하는 늦은 밤보다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더 무거운 음식이나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현명하게 식사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있고 활동적일 때 여러분의 시스템이 이러한 음식을 처리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셋째, 하루 종일 일관되게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저녁에 마시는 단 한 잔의 추가 물조차도 취약한 야간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와 순환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여러분의 진료의학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습관에 대해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약물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먹는 흔한 음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대화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 37 이 강력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합니다.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보존하며 미래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작지만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안내하는 근본적인 믿음은 노화가 쇠퇴, 장애 또는 의존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지능적으로 적응하며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심오한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 올리는 것이 내일 여러분이 가지고 갈 힘,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독립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음식 선택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지원하든 아니면 그것을 약화시키든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현명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최적의 건강과 활력을 향한 여정은 모든 식사, 모든 선택, 그리고 여러분이 무지 대신 지식을, 습관 대신 지혜를, 그리고 자동 조종 대신 의도적인 삶을 선택하는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음식과의 관계를 혼란과 잠재적 위험의 관계에서 자신감, 안전, 그리고 진정한 영향의 관계로 변화시킬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약은 항상 예방, 인식,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9가지 채소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의 섭취 방식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하며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힘과 지성으로 노화하는 현명하고 정보에 밝은 어르신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최적의 노인 건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